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6시 50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22년도인가 그러니까 한 100년 전이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나이가 한 47살, 그때는 아직 미혼이죠. 47살 됐었을 때에 1922년 그때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그 동영상이 아주 짧지만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상당한 그 굉장히 그 귀중한 자료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월 22일 날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한일궁에서 한일궁 인료 강의는 한일궁 강의를 해요. 325회 강의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 내용은 전체적으로 국내 정치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하늘궁의 이제 어떤 그 미래가 엄청 밝다는 거. 지난주에는 마장호수하고 기산제수지, 기산호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거기서 2016년 12월 25일 날 하늘궁 방문할 때 그 기산제수지 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거기에 사셨어요. 한 1년 6개월인가 사셨어요. 그게 하늘궁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좀 사셨다고. 그 집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산저수지를 이렇게 내려다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기산저수지하고 마장호수 넓은 데에 이제 실버타운을 지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초창기부터 어려운 시절부터 이렇게 지지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훈하는 의미에서 실버타운을 이제 지어서 백궁 가기 전에 백궁에 준하는 여기가 백궁인지 지구인지 뭐 그런 구별이 안 갈 정도의 정말 그 좋은 지상 극락을 거기에서 이제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이제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셨고 지난 325회 강의에서는 그 마장 호수 밑에 이제 지금 하늘궁 100만 평 되는 거 하늘궁 안에도 이제 산장호수를 짓고 또 그 옆에 이제 수목원을 짓고 수목원 안에도 호수를 짓는다 그래요. 수목원 안에 이제 뭐 울울창창한 열대 식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짓는다. 그리고 호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24일이네요. 24일 날 보니까 오늘은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는지 고소를 당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1심 결과가 오늘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판사가 성실하게 정말 그 허경영 총재님의 과거를 정견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보면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분이 판결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라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직접 쓰신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 한 권만 자기가 보았다 그러면은 대성 통곡을 하면서 그 무죄를 내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허경영 신인께서 계시는 그 하늘궁을 찾아봐야 돼. 찾아봐서 참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축복받고 명패하고 형편이 되면은 대천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아마 그 책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그 담당 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어떤 판결이 오든지 간에 무죄를 하든지 벌금형을 하든지 뭐 집행유예를 내리든지 간에 이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삼남만상이 생기기 전에 예정되어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 전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옥중 당선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어떤 그 교수 보면은 말이지 오늘이 D-Day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무슨 유죄 판결 조그만한 한 것도 나면은 말이지 그걸 와 봐라 이제 이게 사이비 종교가로 이제 판명이 됐으니까 국민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 뭐 개나발을 이제 불겠죠.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욕을 해요. 나는 그 욕을 잘 쓰지 않는데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325회 강의를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그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달리기 선수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뭐 워낙 그 사람이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에는 일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금요일 밤부터 아마 토요일 밤까지지 아마 그게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그 안식일인데 그때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는가 봐요. 손 하나 까딱 하는 것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용변을 보고 물 내리는 거 요거는 허용은 하는데 심지어는 전기불도 하나 껐다 켰다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일이니까 그걸 안 한다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봐요. 상당하죠. 그래 이제 그 유대교를 진실이 믿는 사람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좀 부른다 그러네요. 그럼 부르면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가면은 뭐냐 하면 전기 스위치 좀 꺼달라고. 뭐 자기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안식일이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 정도로 참 그렇게 하는가 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인가 보던데 에릭 리들이 그런데 이제 주일을 이제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한다. 전기 스위치도 안 내리는데 그 달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한 그 신앙심이 대단한데 이제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내가 그 분을 소재로 해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고 또 불의 전차 그 영화 보면 영화 주제곡도 있잖아요. 그 뭐 주제곡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 그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좀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에릭 리드를 상대로 한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100m 경기에서는 달리지를 못하고 주일이니까 안 되고 400m는 할 수가 있다더라고. 그런데 400m 이제 경기에서는 경기를 뛰기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쪽지를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이제 성경 기절을 이제 자기가 보고 힘을 내서 뛰었는데 그 기절이 뭐냐니까 나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말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또 멸시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긴다. 그 대비하면 지금 이제 신인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신인님께서 존중히 여기지 않겠나 말이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잘 보았습니다. 사무엘 상에 대해서도 전에는 뭐 조금 알았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아마 그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인데, 다윗이 이제 일개 목동 시절 때에 사무엘이 찾아가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쭉 부르니까 그 장남하고 차남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잘 생겼거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랑도랑처럼 이렇게 얼굴도 잘 생기고 체격도 좋고 하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인간의 그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얼굴이 잘 생겼어요. 그리고 그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그런 사람이 이제 선택을 받았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제 그 예수가 나왔어요. 그 훌륭한 사람 밑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죠. 인요한 씨라고, 나이 내보다 한 3살 적은데 이분 굉장히 그 의사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 혁신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1895년에 이제 그분의 이제 외정조부님께서 우리나라의 스코틀랜드계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었을 때인데, 이제 그때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선교할 때는 그냥 그 의료 기술이 있으면은 선교가 잘 되잖아요. 아픈 사람 이렇게 고쳐주면은 그거 보고 이렇게 또 믿음을 많이 얻거든요. 지금도 이제 하늘궁에 보면은 막 진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진짜 도저히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사람들,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섰다 하면은 말이지, 어이구 신인님 이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신인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고 하늘궁을 열심히 이제 찾아다니는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같은 경우는 뭐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다 죽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불로유 마시고 또 몸이 회복해가지고 신인님께 이제 죽자 살자 이렇게 축복받고 명패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소원이 뭐냐 하면은 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지 뭐 하여튼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성자화 시키는 거. 그건 무슨 말이고, 나이 들면 다 19세 이상 성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성인되는 그런 그 성인 말고 석가 예수 공자 뭐 소크라테스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님 이런 사람을 원효스님 원효의상 뭐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 이런 분은 성자급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 원효 의상 이런 대성인들을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내가 꿈은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돌았지 뭐 정신병자씨가 안 그래요? 이 주위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그런 사람은 이 인류 역사상 말이지 1만 년 역사 속에서 뭐 불과 10사람도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지구상 80억 인구 전체를 다 그런 성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건 뭐 소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과대망상이라고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내 뜻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는 이제 그런 계통을 겪다가 참 신인님께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철대오한 사람이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아파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건방진 건 아닌데 사람 건강은 자신할 수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요한 씨라고 지금 이제 나이 59살이죠. 이제 내보다 3살 적으니까 65살인데 이분의 정조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오신 거야.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자기 할아버지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자기 아버지도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뭐 북한에 자주 갔어요. 북한에 자주 가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 이렇게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 약품도 많이 주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 김경재 씨라고 그 20대 대선에 출마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북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갈 때 그 인요한 씨 형님하고 인요한 씨 그 저기 아버지하고 같이 북한에 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북한에 아무나 갑니까?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남북을 초월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 아주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인요한 씨. 그러나 이분은 또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하신 분 많습니다. 내 고등학교 때 내를 기독교로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이 이제 요한이고, 그 사람 내 친구는 이요한이고, 이 사람은 인요한이고, 인시고. 그런데 그분의 아버님 것도 이광혁 장로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신앙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아주 마음이 넓고 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부족해. 사랑의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인님을 지금 현재 못 알아보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이제 올 겁니다. 국민의힘당 이제 시간이 짧아서 안 되겠네. 한 진짜 5분만 하고 말아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회사 일을 봐야 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결국 가서는 이제 문을 닫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 대한민국 그 정치 흐름의 그 큰 흐름이다 말이에요. 큰 흐름인데 지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뭐냐라면은 인요한 씨가 김대중 대통령을 제일 존경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인요한 씨를 추천한 사람이 김한길이라고. 그 김한길은 그 김대중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민주당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우측으로 가다가 차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수고 그 윤석열 정부를 거꾸로 지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노선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좌로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찬밥 신세가 된다고. 그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대학 가요제 보면은 나 어떻게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그대로야.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찬밥 신세가 된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0%의 거구 보수, 특히 이제 정강원 목사 같은 분들, 지금 이제 장해찬 그 최고위원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찬밥 신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김경재 씨도 거기에 속해요. 그럼 김경재 씨가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라 표현 안 해요. 그냥 윤석열 이래버려요. 대통령의 말을 어제 보니까 빼더라고. 그 뭐냐, 진짜 4.15 총선 부정부터 10월 11일 날 있었던 서울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걸 밝혀내라. 왜냐하니까 사전선거에서 69대 31로 똑같이 이제 그리 되니까 각 선거구마다 똑같이 사전선거가 어떻게 69대 31로 되느냐. 4.15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틀림없으니까 이것을 밝혀내라. 만약에 밝혀내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빼더라고. 김경재 씨가.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건 뭐냐고. 보수가 뭉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도
이제 곧 얼마 있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그리고 변희재의 이제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고모님의 그 회견이 국내 언론에서도 11월 달에 다룬다고. 그러면은 변희재 이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뭐냐니까 2016년도에 JTBC 손석희의 이제 태블릿 그 사건을 인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 사람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결국 그 태블릿에 대한 것이 가짜 허위 조작으로 밝혀졌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려앉게 된다. 그래서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하고 태블릿으로 올라간 자는 태블릿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터져버려요. 우리나라에서도 터진다고. 터지게 되고 또한 4.15 총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도 4.15 총선에 이제 국회로 출마한 사람인데 4.15 총선에 대한 그 부정선거,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날 그 부정선거를 밝혀라. 정광훈 목사도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이 정부가 그냥 없어지는 것 하면서 또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있는 일을 내가 오늘 좀 알아서 밝혔습니다. 허경영